안녕하세요. 7일 좋은 날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기 너무 싫다. 회사 가기 너무 싫다.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오늘 또 하루가 밝았네. 오늘은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지 기대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과는 하루를 보내는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한 일들을 피하고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는 데 에너지를 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쓸 것인지는 아침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만난 행운은 도미노처럼 하루 종일 차례차례 좋은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운 좋은 아침은 운 좋은 하루를, 운 좋은 1년을, 운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운을 부르는 아침 1분이 인생을 바꾼다. 아침 1분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입니다. 이 책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습관 30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린다. 일어나자마자 1분간 명상을 한다. 창문을 열고 1분간 먼 산을 바라본다.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을 1분간 맞으며 상상한다. 동료에게 던질 농담 하나를 구상해본다. 누군가에게 건넬 따뜻한 말 한마디를 준비한다 등 이 책에서 권하는 아침 루틴 30개를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짜증과 우울은 달아나고 인생을 긍정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창문을 열고 1분간 먼 산을 바라본다. 해야 할 일들은 왜 좀비처럼 끊임없이 나타날까? 현대인은 바쁘고 할 일이 늘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머릿속이 꽉 차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진료실은 대부분 외부로 창이 나 있지 않은 폐쇄된 공간입니다. 2~3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책상 하나를 두고 종일 일하면서 점심도 동물병원 안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할 때가 많았습니다. 로비에는 언제나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가 줄을 지어 앉아 있고 전자차트 프로그램에는 언제나 대기 중인 환자 목록으로 꽉 차 있습니다. 바쁜 날에는 진료를 본다가 아니라 진료를 쳐낸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로 한숨을 돌릴 잠깐의 여유조차 없습니다. 마치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간 환자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삶에 변화가 필요했던 저는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는 기회를 잡게 되었는데 이때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교수 연구실엔 밖으로 난 창문이 있었지만 등지고 앉은 채로 모니터를 보면서 일해야 했기 때문에 늘 블라인드로 창문을 가리고 살았습니다. 강의 시간 외에는 사람을 만날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늘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교직원 선생님들과는 이메일로 소통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로 밤 10시가 넘도록 야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점점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릿속이 꽉 차고 해야 할 일들은 좀비처럼 계속 나타나 숨도 쉬지 못하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지금 당신의 시야가 좁아지고 있다.
많은 직장인들이 저와 비슷한 일들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인치가 좀 넘는 모니터에서 하루 종일 시선을 몇 번 떼지 못한 채 일상을 보냅니다. 이렇게 일하다 보면 창의적인 발상은커녕 눈앞에 떨어진 과제들을 제 시간 안에 쳐내기에도 바쁩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좁은 범위의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조직에서 일할수록 그 정도가 심합니다. 전체적인 일의 윤곽은 알지 못한 채 자기가 맡은 부분의 일을 반복해야 하니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도로 전문화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맡은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만 일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좁은 영역에서 쉴 틈 없이 바쁘게 일하다 보면 브레인 포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머릿속에 안개가 끼는 것입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계속 제자리에만 맴돌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피로, 우울이 일상을 지배하다 보면 일이 잘 되지 않고 마음만 급해집니다. 만약 이런 증세를 겪고 있다면 내가 작은 일에 갇혀 있구나, 내 시야가 좁아지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럴 때는 뇌에도 환기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중 제가 찾은 한 가지 방법은 구글어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구글어스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위성 지도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는 전 세계 대부분 지역의 위성 사진을 제공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리 집, 우리 사무실을 찾는 재미로 시작했는데 세계 이곳저곳을 모니터 안에서 탐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특정 지역의 위성 사진을 보다가 계속 스크롤을 내리면 내가 보고 있는 지역이 점점 작아지다가 우주위에 덩그러니 떠있는 지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골목에서부터 점점 멀리 멀어지다가 화면 가운데 나타난 지구, 그 지구의 모습이 보이면 잠깐 몇 초간 눈을 감고 나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창문을 닫고 히터를 틀어놓았던 갑갑한 작은 방에 찬겨울 바람이 휙 지나간 것처럼 머리가 맑아집니다. 뇌에 새로운 공기를 넣어주는 방법. 뇌를 환기시키는 또 다른 방법에는 명상이 있습니다. 명상은 평소의 중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하지만 좁은 데 갇힌 것처럼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때면 신선한 바람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또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생각이 꽉 막혀 있을 때는 명상에 들어가는 것도 힘듭니다. 명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심자일수록 더 힘듭니다. 이때는 몸을 격렬하게 움직이는 운동이 제일 좋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확 트인 공간에 가서 먼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글 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공책이나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다 너무 막히면 강이 보이는 카페나 창이 확 트인 장소에 가서 글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렇게 일하는 공간의 자유가 있는 건 아니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창밖을 보거나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심호흡하기, 하늘 보기, 먼 산 보기 등등의 활동입니다. 이조차도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최대한 먼 곳을 1분 동안 바라본 후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이라도 해보세요. 여건이 되는 선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고 내 여건에 맞는 방법 하나쯤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항공사진, 드론 영상 등을 검색해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넓은 시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서
지금 해야 할 일, 골치 아픈 일, 나를 괴롭히는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로 다짐하는 거죠. 사람이 꽉 찬 지하철 칸 안에서 모두가 동시에 나가려고 한다면 입구가 꽉 막혀 아무도 나갈 수 없겠죠. 이때 질서 있게 차례차례 출입문 쪽에 서 있는 사람부터 한 명씩 움직인다면 아주 평화롭게 모두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머릿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눈앞에 산더미같이 일이 쌓여 있을수록 우선 뇌에 신선한 바람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모닝 1분 루틴 1단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바라본다. 2단계 만약 건물들로 시야가 가려져 있다면 하늘을 1분간 쳐다본다. 3단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샤워기에서 떨어진 물을 1분간 맞으며 상상한다. 오늘은 누구나 매일 아침 할 수 있는 작은 행복 루틴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샤워입니다. 이벽보다 경제적이고 마음만 먹으면 오늘부터 당장 실행할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단지 씻는 걸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단 1분만이라도 가만히 물을 맞고 서 있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물 맞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물이 몸에 닿는 감각, 물의 온도, 물이 떨어지는 소리에 미세한 신경을 다 모아보는 겁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몸을 헹군 다음 배수구로 흘러내려 갑니다. 혹시 머릿속에 해결되지 않은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 생각이 흘러내리는 물에 녹아서 배수구를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계속해서 쏟아지는 물 아래서 서 있으면 걱정이 점점 더 옅어지고 희석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무언가에 쫓기듯이 후다닥 거품을 내고 몸을 대충 씻었던 아침 샤워 시간은 걱정을 씻어내고 마음을 정리하며 내 마음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시간으로 마법처럼 변신합니다. 더불어서 찬물로 샤워를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까지 좋아진다고 합니다. 물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잠깐의 고통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서 오히려 몸에 활기를 주고 잠에서 깨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니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찬물 샤워 효과는 30분 이상 달리기를 하면 어느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 너너스 하이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자, 그럼 아침 1분 샤워 루틴으로 뇌를 깨워보실까요? 모닝 1분 루틴 1단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기 아래로 가서 1분 동안 가만히 물을 맞고 서 있는다. 스트레스가 많고 이완이 필요하다면 온수 샤워를, 활력을 찾고 싶다면 냉수 샤워를 한다. 2단계 샤워를 할 때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몸의 감각에만 집중한다. 3단계 내 안의 모든 근심, 걱정이 샤워물과 함께 배수구로 빠져나간다는 상상을 한다. 4단계 훨씬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출근을 준비한다. 오늘 동료에게 던질 농담 하나를 구상해 본다. 오늘 회사 동료 혹은 그 누구에게라도 건넬 수 있는 가벼운 농담 하나를 구상한 후 출근하는 건 어떨까요? 물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농담 하나쯤 주머니에 넣고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든든하고 기대되는 날로 만들 수 있어요. 썰렁한 아재 개그면 어때요?
집에 가서 자려고 누웠을 때 생각나면 피식 웃고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면서 또 한 번 피식 웃게 되면 되는 겁니다. 모닝 1분 루틴 1단계 회사 동료, 친구, 손님 등 누구에게 농담을 걸어야 할지 생각해 본다. 2단계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웃어 넘길 것 같은 농담을 구상한다. 3단계 그 농담을 호주머니에 넣고 출근한다. 4단계 기회가 생겼을 때 농담을 건넨다. 기회가 생기지 않으면 나 혼자 생각하면서 비씩 웃어본다. 5단계 도저히 농담을 걸 타인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나 자신에게 농담을 건네본다. 거울을 보며 눈꼬리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웃는다.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 감정 조절을 해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연스럽게 영향받는 것이 기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고 있나요? 가만히 앉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냥 다 잊어버리자 라고 생각했을 때 성공했던 적이 있나요?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해도 말만으로는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분 전환을 위해 몸을 움직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를 만나거나 좋아하는 장소에 가거나 운동을 하는 식으로 몸을 움직였을 때 기분이 나아진 경험이 더 많을 겁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면 몸부터 움직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표정을 지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웃는 표정 짓기를 제안합니다. 그냥 혼자 있을 때 웃는 표정을 지어보는 겁니다. 습관으로 만들면 더 좋습니다. 아무런 동기 없이 수시로 웃는 표정을 짓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특정 장소나 원래 하던 루틴 뒤에 붙이면 더 좋습니다. 웃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습관을 만들 때도 유용한 방법이죠. 저는 혼자 운전할 때 중간중간 웃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특히 출근길에 자주 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연습하기 딱 좋습니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하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니 혼자 운전할 때 차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웃는 연습을 하면 좋은 게 표정이 자연스러워져서 사진까지 잘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가 막혀서 기분이 초조할 때, 운전하기 지루할 때 하면 더 좋습니다. 중요한 발표나 강의를 앞두고 긴장될 때에도 표정과 자세를 먼저 만드는 것이 효과가 좋았습니다. 허리와 어깨를 펴고 가슴을 약간 내밀고 자신 있고 당당한 미소를 한 번 짓고 강단에 올라갑니다. 조금 민망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아주 빠르게 기분과 태도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저만의 팁입니다. 웃으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운동하다가 힘들다는 표정을 지으면 코치님들이 표정 펴세요, 웃으세요 라고 합니다. 표정을 찡그리면 더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웃음은 가볍고 편안해야만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먼저 웃으면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 웃는 사람은 다른 모든 자극에서도 더 생생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더 잘 웃고 더 잘 웁니다. 권태감이 덜하고 모든 자극을 생생하고 새롭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웃거나 울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어른보다 더 자유롭죠.
그러니 여러분도 웃음의 역치를 낮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무 일 없을 때 웃을 수 있으면 작은 일에도 당연히 잘 웃을 수 있습니다. 나의 웃음 버튼을 찾아라. 이쯤 되면 아무리 웃으려 해도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묻는 독자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웃음 버튼을 찾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웃음 버튼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특정한 이야기나 사진, 영상 같은 것을 보면 무조건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매개체를 웃음 버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인상 쓰는 사람보다는 웃는 사람에게 호감이 갈 겁니다. 특히 나에게 웃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설탕물이 나오는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는 짓처럼 웃음이라는 설탕물을 먹고 다시 웃음이라는 설탕물을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아이의 웃는 얼굴은 부모에게 보상이 되고 부모의 웃는 얼굴은 아이에게 보상이 됩니다. 심지어 강아지도 보호자의 웃는 얼굴을 알아보고 좋아합니다. 동물이 사람의 웃는 얼굴을 흉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데도 웃음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는 친구는 본인의 소개팅 필승 전략이 박장대소라고 하더군요.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딱 3번만 박장대소를 하면 대부분이 나에게 호감을 가진다는 게 그 친구의 이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웃음 버튼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웃음 버튼을 보면서 크게 한번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아마 웃지 않고 시작한 하루와는 사뭇 다른 하루가 펼쳐질 거예요. 모닝 1분 루틴 1단계. 나의 웃음 버튼이 있다면 찾아서 욕실 거울에 붙여둔다. 2단계.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기 전 웃음 버튼을 쳐다본다. 3단계. 눈꼬리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크게 웃은 다음 세수를 한다. 내가 날마다 꾸준히 하고 있는 일을 찾아내서 칭찬해준다. 오늘은 너무 당연해서 소중함을 잊고 있었던 나의 일상,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잘하자, 더 성과를 내보자 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위대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나의 텐션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일들을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 학교에 다니는 일, 살이 빠지거나 찌지 않고 비슷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일,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 돈을 벌고 버는 한도 내에서 저축하는 일, 집, 가방, 지갑 등을 날마다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 주말마다 교회 혹은 성당, 절에 다니는 일, 나 자신을 먹이고 재우는 일. 이런 일들은 매일 숨쉬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해보면 날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당연한 일을 또 해내셨나요?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나 자신을 칭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봐요. 모닝 1분 루틴 1단계. 출근을 해서 업무에 들어가기 전 잠깐 노트와 펜을 꺼낸다. 육체 노동자라면 출근길에 머릿속으로 상상 속의 노트와 펜을 꺼내면 된다. 2단계. 날마다 내가 꾸준히 하고 있는 일의 리스트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다.
3단계. 당연한 일이지만 꾸준히 잘해내고 있는 나 자신에게 대견하다고 말해주며 하루를 시작한다. 누군가에게 건네 따뜻한 말 한마디를 준비한다. 여러분이 자발적 동기로 하고 있는 일에는 뭐가 있나요? 물질적 보상이나 외부 압력 때문이 아닌 순수하게 내면에서 우러나온 동기 때문에 하게 된 일. 누군가에게는 공부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일이, 또 누군가에게는 가족들을 돌보는 일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물질적 보상이 없지만 자발적 동기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 중 가장 간단한 일로 타인을 돕는 일을 권하고 싶어요. 이때 도움은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낄 정도의 큰 도움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채감을 심어줄 수 있어요. 또 돈을 들여서 누군가를 돕는 거창한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가 힘든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을 때 같이 짐을 들어주거나 정수기 물을 갈거나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옆자리에 있는 쓰레기도 같이 버리는 일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또 이것도 아니라면 누군가에게라도 진심 어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건 남을 돕는 나 자신이 돋보이길 바라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서도 안 되겠죠. 오늘 아침에는 누군가에게 건넬 따뜻한 말 한마디를 준비해 보아요. 친구든 가족이든 회사 동료든 혹은 그냥 낯선 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던지면 그 말을 듣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기운이 번지면서 기분 좋은 하루가 펼쳐질 거예요. 모닝 1분 루틴 1단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타인에게 건넬 따뜻한 말 한마디를 생각해 본다.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다. 땡땡야, 너의 존재에 감사해. 오늘 하루 땡땡씨 덕분에 잘 마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건네고 싶은 따뜻한 말. 2단계. 하루 동안 기회가 생기면 아침에 생각해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본다. 일어나자마자 자리에 앉아 1분간 명상한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자리에 앉아 내 몸의 감각들에 집중해 보세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모두 좋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시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기도 하고 흰색, 빨간색 등 색깔이 보이기도 해요. 앉아있는 바닥이 푹신한지 딱딱한지도 느껴보고 몸에 뻐근한 곳은 없는지에도 집중해 보세요. 집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도 들어보세요. 내가 입고 있는 옷에서 나는 냄새에도 집중해 보세요.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과거 혹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잘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짧은 명상에 익숙해지면 언제 어디서든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밥알을 씹는 느낌, 맛, 온도, 색깔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차에서 내리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심호흡하며 감각에 집중하는 것. 점심 먹고 자리에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명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명상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좌선 명상,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하는 명상을 하루에 30분, 1시간, 2시간씩 하는 것만큼이나 효과적입니다.
이 명상에 대해서 얼마 전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어떤 스님이 암자에서 꿩을 한 마리 길렀는데 그 꿩은 불규칙적으로 꿩꿩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1분에 한 번씩 울기도 하고 한 20분 쉬었다가 또 울기도 하고, 그러자 그 스님은 꿩이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 스님처럼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명상을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닝 1분 루틴 1단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는다. 2단계.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느끼는 시각, 정각, 후각, 촉각의 모든 감각을 집중해 1분간 지속해 본다. 3단계. 1분 명상에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려간다. 아침뿐 아니라 일상 속 어느 순간에도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명상을 실천할 수 있다. 눈 뜨자마자 그럴 수 있지라고 5번 말한다. 그럴 수 있지라고 내뱉는 순간 사소한 일이 된다. 저는 처음 차를 샀을 때 자주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친 적은 없지만 주로 주차할 때 주변을 긁거나 다른 차를 긁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도 자기 부담금이 발생했는데 그때 저에게는 그 비용 50만 원 정도도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큰 돈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차를 고치러 정비소에 가야 한다는 사실에도 화가 났고, 돈이 아까워서 화가 났고, 좀 더 조심하지 못한 나 자신에게 화가 났고, 상대 차주가 화를 낼까봐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분하고 억울해하다가 다른 일에 집중이 잘 되지 않을 지경이 되면 마음속에 있는 화의 불씨를 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감정을 억압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어디야. 그래도 주행 중에 사고가 나는 것보단 낫지. 사람을 치지 않은 게 어디야. 이만하면 됐어. 참 다행이야. 라는 식으로 억지 긍정을 시도해 봅니다. 하지만 기분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고도 전혀 없기를 바라는 제 욕심 때문이었죠. 그런데 제가 사고 낸 이야기를 듣고 운전 경력이 오래된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럴 수 있지. 처음 차를 사고 한 달 동안에 4번 긁는 게 국룰이야. 이 말은 약 올리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 아까워 죽겠구만 이라고 말하면서 길길이 뛰었더니 그 선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예정에도 없던 돈이 나가는데 아까워 죽지. 선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첫째, 자신도 초보 시절 이미 다 경험한 일들이고, 둘째, 지금 일어난 사고가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럴 수 있지를 마법의 주문이라고 한 건 이 말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내 감정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별것 아닌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꼭 한번 써먹어 보세요.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생각만 해도 화가 날 때, 일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그게 심호흡을 한 후 그럴 수 있지 라고 소리내어 5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닝 1분 루틴 1단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럴 수 있지라고 소리내어 5번 입 밖으로 내뱉는다. 그럴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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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럴 수 있지를 붙여서 생각해 본다.
3단계. 만약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라면 너는 충분히 화가 날 만해 그럴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준다. 어제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린다. 어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 저는 매일 플래너를 쓰는데 플래너에는 제가 적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메모란이 있습니다. 이 메모란에 감사한 일을 매일 3가지씩 적습니다. 처음에 펜을 들고 감사일기를 써보려고 하면 막막할 수 있지만 1개, 2개 쓰다 보면 5개까지 금방입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만 나열해 볼까요? 저는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카페에 와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잘 작동하는 노트북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카페가 조용해서 글이 잘 써지니 감사합니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요. 오늘 두르고 온 목도리가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또 주말에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부지런하게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커피가 적당하게 식어서 마시기 딱 좋으니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만 5가지 감사한 일이 생겼죠. 여러분도 지금 책 읽기를 잠깐 멈추시고 감사한 일 5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억지로 쥐어짜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무렴 어때요? 우리의 목적은 진짜로 감사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심사위원처럼 날카롭게 선별한 후 감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라는 새로운 습관이 불평이라는 오래된 습관을 누를 수 있도록 새로운 역조거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가 잘 돌아가는 따뜻한 방에 감사할 수 있고 어제 유혹을 잘 이겨내고 야식을 참아낸 스스로에게 감사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내 주변 사람, 지금의 상황, 오늘의 날씨 등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또 감사는 하면 할수록 점점 늘게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감각이 길러지기 때문이죠. 만약 내 몸에 이런 감각이 장착된다면 행복한 삶을 위한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요? 모닝 1분 루틴 1단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제 있었던 일 중 감사한 거 3가지를 떠올린다.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1가지만이라도 꼽아본다. 2단계. 땡땡땡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입 밖으로 발음해 본다. 3단계. 내 몸이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일어나자마자 뻐근한 부분을 찾아내서 충분히 스트레칭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내 앞에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꼭 나를 돌아보고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목표를 세웠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목표를 이루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절실하지 않았나요? 취직에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목표 매출을 달성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하지만 목과 어깨가 아픈 나, 스트레스 받는 나,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일하는 나,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나, 이런 나는 분명 행복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달성하는 목표는 불분명하지만 현재 느끼는 불행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지금 내 행복을 챙긴다고 해서 달성해야 할 목표가 달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관찰한다는 게 어떤 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질문하고 답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는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내 시간을 쓰고 있는가?
어느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지는가? 꾸준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는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몸 구석구석의 감각에 집중해 어디가 아픈지 귀 기울여 보세요. 만약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부위를 마사지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겁니다. 뭉친 근육은 나의 스트레스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어떤 근육이 뭉쳐 있는지, 왜 그곳이 뭉치게 되었는지 고민하면서 내 몸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모닝 1분 루틴 1단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크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을 3번 하면서 내 몸에 산소를 공급해준다. 2단계. 심호흡하는 과정에서 내 몸 구석구석에 신경을 집중해 아픈 데가 없는지 체크해본다. 3단계.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스트레칭해준다. 4단계. 오늘 하루 동안 아픈 부위를 잘 돌봐주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한다.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는 나를 아낌없이 칭찬해준다. 아이들은 잘했다고 해주면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하고 못했다고 지적하면 시무룩해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쨌든 뭔가 기념할 만한 작은 일이 생겼다면 아낌없이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마음 여린 아이 하나를 키운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작은 목표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해냈을 때 자신에게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세요. 사고 싶었는데 미뤄둔 뭔가가 있다면 스스로에게 선물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가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취급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일은 그럴 만한 일이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은 이름 붙이기 나름이고 믿기 나름이니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현재 긍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음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없는 긍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을 때 그 상태를 충분히 느끼고 현재에 잘 머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루틴 중 단 하나의 루틴이라도 내 일상에 실험해보고 변화된 날을 느꼈다면 충분히 자기 자신을 축하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해내는 사람입니다. 모닝 1분 루틴 1단계. 아침에 일어나서 땡땡이야. 너는 뭐든 마음만 먹으면 해내는 사람이야. 너는 멋진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준다. 2단계. 하루 동안 자기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거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다. 3단계. 자축 파티를 찍어서 SNS에 올리거나 친한 친구들에게 공유한다. 안녕하세요. 철기조날입니다. 새벽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일찍 일어나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은 오롯이 나만의 시간입니다. 새벽 기상은 애플의 팀 쿡부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미셸 오바마 등 성공한 많은 이들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새벽 기상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목표가 없기 때문인데요. 나를 변화시키려는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반드시 이루고 싶은 절실한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것,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
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세희 작가의 혼자 있는 새벽 4시의 힘입니다. 이 책은 소중한 새벽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 목표를 구체화해서 수익으로 연결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내 안에 잠든 가능성을 깨우는 시간, 새벽 기상의 힘에 대해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는 알지만 대부분 몇 번 시도하다 끝나곤 한다. 왜 그런 걸까? 그 이유는 너무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평소 아침 7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곧바로 4시로 기상시간을 당기면 몸이 적응하지 못한다. 아직 몸은 7시 기상에 적응되어 있는데 3시간이나 일찍 일어나려고 하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고서 회사에 출근하면 오후부터 잠이 쏟아져 책상 앞에 제대로 앉아있지 못할 정도가 된다. 그렇게 며칠 하다가 결국은 새벽 4시 기상에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고 만다. 나 역시 그랬다. 새벽 기상에 관한 책을 읽고 나서는 당장 다음 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갑자기 기상 시간을 당긴 탓에 몸에 무리가 왔고 직장에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결국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일을 겪고 난 후에야 새벽 기상을 너무 갑자기, 너무 이른 시간에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했다. 평소 기상 시간이 아침 7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30분씩 당겨보기로 했다. 첫째 날에는 6시 30분에 일어났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컨디션이 어떤지 유심히 지켜봤다. 6시 30분 기상에 몸이 적응하는 것을 보고 6시로 당겼다. 6시 30분에 적응되었던 몸이 6시로 기상 시간을 당기자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오후 근무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 일단 그럴 땐 바람을 쐬러 잠시 밖에 나갔다. 오전에 커피를 마시지 않고 오후에 커피를 마셨다. 이렇게 견디다 보니 어느새 6시 기상에도 적응할 수 있었다. 그렇게 최종 4시까지 기상 시간을 당겼다. 굳이 4시까지 기상 시간을 당긴 이유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새벽 5시에 기상하면 출근 준비를 하는 7시까지 딱 2시간 정도 공부할 시간이 주어진다. 새벽 기상을 하던 초반에는 이 시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부동산 공부와 글쓰기, 2가지를 새벽 시간에 해야 했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구본영 작가의 그대 스스로를 경영하라 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새벽 기상에 큰 도움을 받았던 부분을 아래 소개한다. 특히 처음 2년간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 지속성의 성패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 습관이 되면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7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그 대신 저녁에 일찍 자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사회생활을 하는 젊은 사람이 조저녁에 자는 시간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쩌다 늦게 자게 되더라도 습관이 되면 새벽에 정해진 시간에 깨게 되어 있다.
이날은 절대 수면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가능하면 아무 약속도 만들지 않고 자연히 일찍 들어와 자게 되는 것이 상례이다. 수면 보충은 이런 자연스러운 사이클을 따르게 된다. 특별한 일이 있어 하루를 빼먹게 되면 다른 시간들을 택하여 잊지 말고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본영 작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글을 썼다. 습관이 되면 새벽 4시나 5시 기상이 7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자연스럽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매일 나에게 3시간이 주어지는 것이었다. 뭔가 3시간이라는 시간이 선물처럼 주어지는 듯했다. 해볼만 했다. 5시까지 유지했던 기상시간을 4시까지로 당겼다. 이렇게 새벽 4시로 당기기까지 총 3개월 정도가 걸렸다. 나는 항상 어떤 것이든 습관으로 만들려면 딱 90일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내 몸이 그 행동을 습관으로 여기고 예전처럼 힘들지 않다. 알람을 듣지 않아도 저절로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당겼던 새벽 4시 기상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는 법. 새벽 기상에 성공하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6가지를 소개한다. 1. 기상 목적을 분명히 하라. 우선 왜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 같은 경우는 퇴사라는 절실한 목표가 있었다. 누구든 새벽에 일어나는 건 힘들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새벽에 알람을 듣고 일어났다가도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진다.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새벽에 일어나려면 반드시 이루고 싶은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새벽 기상을 실행하기 전에 왜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적어보자. 그 목표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새벽 기상에 성공할 확률은 커진다. 2. 최초의 5분을 버텨라. 일어나서 처음 5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 5분의 새벽 기상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새벽에 일어나서 보통 5분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이 깨지 않는다. 하지만 그 5분 안에 어떤 행동을 하면 잠에서 깰 수 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가서 양치를 한다. 양치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잠이 깬다. 양치하고 세수를 한 후 바로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서 책상에 앉는다. 이렇게 책상에 앉으면 저절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새벽 기상이 힘든 분들에게는 알람이라는 앱을 추천한다. 이 앱에서 알람이 울리면 스쿼트를 10개 해야 한다. 10개를 하지 않으면 알람이 꺼지지 않는다. 동작도 화면에 나오는 대로 정확하게 해야 한계로 인정된다. 스쿼트 말고도 수학 문제 풀기, 핸드폰 흔들기, 기억력 게임, 사진 찍기 등 다양한 미션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람을 끄기 위해 무언가 행동을 하다 보면 저절로 잠이 깬다. 매번 새벽 기상에 실패하는 분들에게 추천한다. 3. 일정을 미리 계획하라. 잠들기 전 새벽에 해야 할 일을 미리 적고 자도록 한다. 다음날 목록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으면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새벽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처음에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었다. 그런데 이것을 적는 데만 30분 이상이 소요되곤 했다. 시간이 아까워 그 전날 저녁에 적기 시작했다. 이렇게 잠들기 전에 적으면 뇌는 그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더 잘 일어난다.
새벽 시간에 미리 적어둔 할 일 목록을 하나씩 하면서 지워나가 보라. 성취감을 느낄 것이다. 사람이 가장 행복해질 때는 성취감을 느낄 때가 아닐까. 흔히 돈이 있어야 행복해진다고 하지만 돈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한다.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는 건 성취감을 느낄 때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느낌 말이다. 이렇게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느낌이 좋아서 이미 목표를 이뤄냈음에도 또 다른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 바로 내 친정 엄마가 그렇다. 엄마는 곧 일흔을 앞두고 있다. 어릴 적 엄마는 6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 늘 학교는 뒷전이고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해야 했다. 공부를 못한 게 늘 한이었다는 엄마는 그래서인지 무언가를 배우려는 욕구가 강했다. 목표를 정하면 그것 하나만 파고들었고 결국은 해내곤 했다. 어느 날은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따겠다고 선포하더니 마치 고시 공부하듯 공부했다. 걷기 운동을 하면서 한 손에는 바리스타 문제집을 들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강의를 들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엄마는 결국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올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자격증을 딴다고 했을 땐 가족들이 힘든 일이라며 말렸다. 하지만 엄마는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다며 또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 엄마는 배우는 게 너무 즐겁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런 엄마를 보며 내가 그녀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엄마도 나도 스스로 정한 목표를 이룰 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낀다. 엄마는 지금 또 새로운 목표를 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분투 중이다. 4. 새벽 기상 동료를 찾아라. 새벽 기상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외롭다고 느꼈다. 혼자 하다 보니 하루씩 빼먹는 날이 생기기도 했다. 매일 나를 감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누군가 운영하는 새벽 기상 모임에 참여해 볼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모임은 이미 정원이 닫혀서 기다려야 하거나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른 경우도 많았다. 나는 단순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일을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직접 새벽 모임을 만들어버렸다. 블로그를 통해 5명 정도 모집했는데 금세 인원이 차서 곧바로 단톡방을 만들었고 그렇게 새벽마다 인사를 나누는 모임이 생겼다. 사실 새벽 기상 모임이라고 해봐야 굿모닝이란 한마디를 나누는 것뿐이지만 나 말고 이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든든한 기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하루라도 새벽 기상을 하지 못하면 왜 오늘은 일어나지 않았는지 참견해지고 감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더 꾸준히 새벽 기상을 할 수 있었다. 5. 일단 일어나라. 전날 늦게 잠들었더라도 기상 시간이 되면 일어나라. 일상을 살다 보면 저녁에 갑작스러운 일정이 잡히거나 회사 일로 야근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평소보다 늦게 잠들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더 힘들어진다. 하지만 하루라도 새벽 기상을 빼먹으면 다음 날부터 성공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일단 편안함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직장에 다닐 때 갑자기 회식이 잡히는 날이 있었다. 당연히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새벽에 일어나려고 했고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더라도 단 5분이라도 책상에 앉았다가 출근하려고 했다. 그렇게 해야 다음 날 다시 책상에 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보다 잠이 부족할 땐 점심시간을 활용했다. 점심을 일찍 먹고 차 안이나 직원 휴게실 같은 곳에서 낮잠을 잤다. 그렇게 자고 나면 훨씬 몸이 개운해졌다. 지금도 낮잠은 꼭 자려고 한다. 낮잠은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 정도 잔다.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공부와 연구에 집중하고 오전 운동, 유튜브 대본 작성 및 촬영, 글쓰기 같은 중요한 작업들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금세 소진된다.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은 한정적이다. 그래서 꼭 낮잠으로 충전해야 한다. 그렇게 잠시라도 자고 나면 금세 컨디션이 좋아져서 잠들기 전까지 버틸 수 있다. 6. 자신감을 갖고 포기하지 마라.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 자신감이 상승한다. 한 번은 새벽 기상을 하는 분들에게 일찍 일어나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냐고 물어봤다. 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대답했다.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올라갔어요. 요즘처럼 금리가 오르고 자산 가격은 내려가는 시기, 취업도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이런 힘든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은 오를 수 있다. 예전에 나는 정말 자신감이 없었다. 외모, 스펙,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었고 늘 땅바닥만 보고 다녔다. 그렇게 자신감 없던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누가 뭐라든 나는 매일 나와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뭐든 할 수 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포기하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옳은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빨리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고 만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된다. 매일 새벽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매일 약속을 지키면서 작은 목표들을 달성하고 결국 성공한다. 성공은 단순하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곧 성공이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새벽 기상에 실패하는 이유 또한 단순하다. 너무 단기간에 성공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하든 장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투자할 때도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는 사람은 곧장 수익이 나지 않으면 쉽게 매도해 버린다. 그 물건의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치가 있는 물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상승하고 수익이 극대화된다. 새벽 기상도 마찬가지다. 길게 생각하면 된다. 오늘은 10분만 앞당겨도 된다. 내일은 거기 섰다 10분만 더 앞당겨 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 곧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게 된다. 매일 조금씩 나의 한계를 넘어보자. 시간은 투쟁으로 만들어진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무언가로 채워져 있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시간이 직장과 관련된 일로 채워져 있고 주부라면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일로 채워져 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은 사실 몇 시간 되지 않는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타인을 위해 쓰는 경우도 많다. 그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다. 라틴어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음으로 지금 누릴 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시간을 지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메타의 회장 마크 저커버그는 매일 회색 티셔츠만 입는다. 그 이유는 옷을 고르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기 위함이다. 박진영 JYP 대표는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춤 연습을 하러 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양말을 신지 않아도 되는 신발만 신는다고 했다. 보통 운동화를 신으려면 꼭 양말을 신어야 한다. 양말을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양말을 신는 것이 귀찮기도 하다. 그게 싫어서 나가는 것을 그만두기도 한다. 하지만 춤 연습하러 가고 싶을 때 맨발로 바로 신발을 신고 나갈 수 있다면 하나의 허들을 제거한 셈이다. 이 인터뷰를 보고서 나도 바로 양말 없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샀다. 정말로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 양말을 찾지 않고 바로 신발을 신을 수 있었다. 작은 것이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데 드는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 것인가요? 결혼하고 엄마가 되면서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생각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시간을 잘 활용했던 시기가 워킹맘 때였다. 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1분도 정말 소중하게 쓰려고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3시간 내내 부동산 공부와 글쓰기를 했다. 부랴부랴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20분 남짓 동안에는 유튜브를 듣거나 오디오북을 들었다. 지하철에서는 일부러 앉지 않았다. 앉으면 잠이 올 것 같았기에 서서 책을 읽었다. 지금 읽지 않으면 하루에 책 읽을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욱 필사적이었다. 직장은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거리여서 그 시간 동안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책에 몰두할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퇴사한 지금보다 그때 책을 더 많이 읽었던 것 같다. 직장에 도착하면 보통 8시 30분쯤 되었다. 그때는 직원들과 수다를 떨기보다 블로그와 유튜브 소재를 생각했다. 근무를 시작하기 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 점심시간에는 직원들과 도시락을 싸와서 먹고 근처 학교 운동장에서 산책을 했다. 이렇게 30분 걸으면서 평소에 못하는 운동을 점심시간에 했다. 퇴근하면 다시 지하철 안에서 유튜브 강의를 2배속으로 듣고 머릿속으로 최대한 기억하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저녁을 먹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 영어 공부를 봐주고 책을 읽어 주었다. 친구랑 통화할 시간도 없었다. 다른 일을 해버리면 잠자는 시간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새벽 기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루틴대로 했다. 매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누군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나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아이들도 키워냈다. 시간은 만드는 것이다.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얻어내는 것이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면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내가 시간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간에 뭐든 해낼 수 있다.
나와 정말 비슷하게 살고 있는 새벽 기상 모임 참여자가 있는데 바로 김성은 님이다. 그녀는 아이들이 장염으로 아픈 날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제 열정 읽기를 했다. 이건 고명한 작가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여러 권의 책을 10쪽씩 읽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최대한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녀는 그렇게 새벽 시간을 보낸 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PT 수업에 간다. 아이가 아플 때는 아이를 데리고 갈 정도로 열성이다. 운동할 때도 오디오북을 듣는다고 한다. 책 내용에 집중하면서 운동에 몰입하는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 그렇게 운동을 마치고 나면 쉬는 것이 아니라 독서실로 향한다. 아이가 하교하기 전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한 공부를 한다. 현재 준비하는 자격증 공부를 이렇게 틈날 때마다 하고 있다. 그녀는 제대로 시간을 지배하고 있다. 분명 자격증 시험에도 합격할 것이다. 내가 듣고 싶었던 한마디. 워킹맘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냈다. 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살아냈다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그만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다. 최근에 유튜브 PD님의 권유로 워킹맘을 주제로 영상 촬영을 했는데 PD님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었다. 현재 워킹맘으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을 받고 워킹맘으로 살던 10년 동안을 되돌아봤다. 퇴사하고 보니 어느새 워킹맘으로 살던 때를 잊고 있었다. 그 10년의 삶은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치열하고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치열한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다. 내게는 그 시기가 정말 희생의 시기였다.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시기였던 것도 확실하다. 그때부터 나는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냈던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한마디가 뭐였을까? 순간 가슴에서 이 말이 솟아올랐다. 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겨우 이 말 한마디였다. 하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 PD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렇게 대단한 말도 힘든 말도 아닌데 왜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내가 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걸까? 문득 서운함이 밀려왔다. 그리고 지금 워킹맘들도 분명 이 말 한마디를 원할 것이라 생각했다. 최근 새벽 기상 모임인 세부르 나이브 시간에 나는 모임 참여자들 대부분이 워킹맘이었다. 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신 이 말을 해드릴게요. 시간을 지배하면 그 안에 무엇이든 채울 수 있다. 시간을 지배한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희생한다는 말과도 같다. 하지만 그런 희생 없이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시간을 지배하려면 치열하게 매 순간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이제 입 안으로 집어넣고 자신이 애써 만든 그 시간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자.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지금부터라도 당장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자. 그러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일어나기 싫은 마음을 이겨내려면 건강이 나빠졌거나 직장에 다니는 등 확실한 이유가 없음에도
새벽 기상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새벽에 일어나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새벽에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연히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며칠 만에 실패하고 만다. 그 이유는 왜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내 경우는 퇴사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퇴사하겠다는 목표 때문에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더 자고 싶은 유혹을 누르고 이를 꽉 물고 일어났다.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 일어나게 된다.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이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목표에 대한 절실함이 매일 새벽에 당신을 일어나게 할 것이다. 목표를 정했다면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자. 또는 자주 쓰는 비밀번호를 목표를 연상시키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I can do it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다. 매일 적는 긍정 확언은 그 목표를 머릿속에 더 각인시킬 것이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목표를 보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누구나 새벽 기상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 역시 몸이 아프거나 그 전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실패하기도 했다. 아이가 악몽을 꾸거나 늦게 잠드는 바람에 재우느라 늦게 잠드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가 그날 악몽을 꿀지 안 꿀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늦게 잠들면 당연히 늦게 일어난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내가 참 못나 보였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더 공감할 것이다. 아무리 아기를 일찍 재워도 새벽에 수시로 깨는 일이 많다. 나는 첫째, 둘째 모두 모유 수유를 했다. 아이들은 새벽마다 젖을 달라고 울어댔다. 수시로 깨는 아이 때문에 잠을 한 번에 푹 잘 수가 없었다. 밤중에 5번 이상씩 깬 적도 많다.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새벽 기상이 정말 힘들 것이다. 아무리 새벽 기상으로 내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매일 반복된다면 체력적으로 버티기 힘들다. 이럴 때는 오늘 하루 새벽 기상에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아이가 푹 자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여지를 남겨두자. 사람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다.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새벽 기상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자. 매일 새벽 기상은 힘들 수 있지만 아이가 오래 잠을 잘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어떤 일이든 나의 상황에 맞게 해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다. 꾸준함을 유지하라. 늘 우리는 너무 완벽한 사람들과 비교를 하려고 한다. TV를 켜면 나와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델처럼 완벽한 몸매를 소유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과 아무리 비교해봐야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똑같은 몸매를 가질 수 없다. 아이를 낳고 나서 들어가지 않는 뱃살을 보면 속만 상할 뿐이다. 그럴 땐 일단 그런 몸매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속이 편하다. 하지만 그들만큼은 아니라도 현재 내 몸매를 더 날씬하게 개선할 수는 있다. 또 내 몸에 맞게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볼 수는 있다. 새벽 기상도 마찬가지다. 아마 처음에는 한 번도 새벽 기상에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들만 눈에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일단 그런 사람들과 나는 상황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자. 그리고 몰라서 그렇지 그들도 가끔은 실패했을 수도 있다.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나에게 맞게 전략을 수정하면 된다. 아이가 늦게 잠들었다면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일어나도 괜찮다. 그것도 내게는 성공일 수 있다. 무엇이든 하루 8시간 이상씩 매일 한다고 생각해보자. 며칠이나 할 수 있을까? 뭐든 너무 무리해서 빨리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의 상황에 맞춰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꾸준하게 하는 방법이다. 단 5분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오늘은 못했지만 내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완전한 포기가 아니기에 다음이라는 기회가 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건 새벽 기상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아, 오늘은 새벽 기상을 못했구나. 내일은 더 잘하자 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한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너그럽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살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나다. 그냥 오늘 새벽 기상을 못했다는 것,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다음에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라. 이 한 번의 실패로 그동안 잘해온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나를 탓하게 되면 아무 득이 될 게 없다. 나를 탓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다음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바닥난다. 오늘 새벽 기상에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새벽 기상을 포기하지는 말자.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해도 괜찮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기 때문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